써니사이드 프로젝트 세 번째 계명은 훈육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와 커넥션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어른은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고 아이는 화가 나면 귀가 들리지 않아요. 아이는 자신과 커넥션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와 먼저 커넥션이 되어야 합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훈육하면 아이의 귀가 열리지 않아 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모가 힘들게 말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잔소리가 되죠. 부모들은 가르치려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아이에게는 큰 폭발음처럼 웅웅거려 들리지 않아요. 아이의 귀를 열려면 훈육을 하기 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작동을 합니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들어주며 격한 감정이 누그러져요. 억누르고 통제하고 받아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화냈다고 혼내고 나쁜 말 했다고 혼내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쁜 것이니 없애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이해를 못하게 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혼에서도 배우자와 감정을 두고 답답하고 속상하게 되죠. 남편이 아내가 감정을 하찮게 여겨서 인정해 주거나 수용을 안 해주니까요. 그렇게 쌓인 감정은 한번 폭발을 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죠. 폭발의 대상이 부모에게일 수도 있고, 데이트 상대에게일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일 수도 있어요. 감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데 계속 누르고 있으면 부풀어 오른 풍선이 빵 하고 터지듯이 언젠가 터지고 맙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때그때 처리하게 도와주세요. 숨겨진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숨겨진 감정은 두통, 폭력, 자기 증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니 그냥 인정해주면 됩니다. 화났구나, 속상하구나, 슬프구나 하고요. 비낫은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죠. 느끼는 감정을 그렇게 느끼는구나 하면 되는데 왜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고 없애고 부정하려는 걸까요? 느끼는 감정을 없애려고 한다고 부정한다고 그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면 기꺼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왜 부정적인 감정은 동참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무섭구나, 맵구나, 뜨겁구나 하면 되는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맵긴 뭐가 매워, 뜨겁긴 뭐가 뜨거워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심지어 맵다는데 네 동생도 먹는데 뭐가 매워? 라고 비교까지 하면서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할까요? 아이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을 없애고 부정하고 강요하지 말고 내 입장이 아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인정하고 수용해 주면 됩니다. 굳이 부모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엄마한테는 안 매운데 너는 맵구나. 아빠한테는 안 추운데 너는 춥구나. 엄마한테는 안 무서운데 넌 무섭구나 하세요.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이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agree, disagree가 아니라 아이가 겪고 있는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죠. 아이가 선생님이 아주 나빴어 하면 그래, 선생님이 아주 나쁜 선생님이구나 라고 동의를 하거나 선생님한테 어디서 그런 말을 해 가 아니라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네. 선생님께 실망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아이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숨겨진 진짜 감정을 찾아 반응해야 합니다.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의 감정을 인정 안 해주고 계속 부정하고 강요하면
아이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과 서서히 멀어지고 대화하고 싶지 않게 되죠. 그 결과 부모는 아이의 생각을 놓치고 아이는 자기 안에 진짜 감정을 표현 못하게 됩니다. 유교 문화에서 자라서 그런지 부모들은 예의를 중요시하고 나쁜 말과 행동에 매우 민감해서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감정이입이 되어 혼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이 마음에 있는 것을 안다면 그의 필요에 맞게 대처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부모님이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야단부터 치면 평생 아이가 왜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느 날 엄마가 들어보려고 해도 엄마가 나에 대해 뭘 알아?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는 했어? 됐어. 하게 되니 먼저 경청을 하고 아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세요.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 대신에 의식적으로 3초를 멈춰서 아이의 말에 암호를 해독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전문가들은 2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1초 동안 숨을 내뱉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진짜 감정을 해독한 부모와 아이는 이야기가 통하니 더 가까워지고 자기를 이해하려는 엄마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가져옵니다. 부모도 3초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하죠.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어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때 그 반응이 그 사람이 괜히 그랬겠어?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하고 상대방인 적의 편을 들거나 아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자.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아이도 똑같아요. 많이 속상했겠다. 무슨 일이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더 얘기해 봐. 하고 감정을 인정해 주고 들어주면 감정을 인정받아 속상한 마음이 진정이 되죠. 진정이 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부모들이 허용적인 부모와 감정 수용을 착각하고 뭐든지 아이를 다 받아주어 아이가 예의도 없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허용적인 부모와 감정을 수용하는 것과의 차이는 허용적인 부모는 그래, 우리 집에는 규칙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고 행복하기만 해라 입니다. 그러나 감정 수용은 못하게 한다고 없앤다고 감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걸 안 느끼는 걸로 변화시킬 수도 없으니 이해하고 받아줘서 진정이 되면 훈육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심한 욕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한다면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엄마 미워.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엄마한테 아주 화가 많이 났나 보구나. 화난 감정을 인정해주고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유를 파악해 보세요. 엄마한테 화난 게 있나 보네. 뭔지 얘기해 줄래? 아이의 말을 들어주어 아이가 진정되고 귀가 열리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엄마는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 다음에는 너의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는 걸 좋은 말로 하면 좋겠어. 엄마가 동생이랑만 놀아서 화났어요. 나하고도 놀아줘요. 하면 엄마도 기분 나쁘지 않고 너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으니까 하고 알려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부모는 아이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아이의 행동의 이유가 파악돼서 내 아이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엄마의 강한 훈육 때문에 엄마 앞에서는 표출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표출이 되든가 겉으로는 표출 못하는 감정이 폭력적으로 표현되거나 깊은 우울로 표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아이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이의 속마음도 모르면 아이는 부모와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말하면 화내고 혼내니까요.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제한해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세요. 달라이라마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생존하고 대부분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커넥션을 느끼면서 오고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껴질 때 오는 것이죠. 가깝다고 느끼면 더 많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들잖아요. 함께 힘든 일을 하면 한 가지 목표로 같이 협력하고 성취를 느껴서 유대감이 생깁니다.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 갖고 유대감이 생길 수 있는 방 페인트, 대청소, 세차 등을 함께 해보세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족 생활 중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볼 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스크림 타임, 외식 타임, 산책 타임 등 가족의 전통을 만들어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가끔 서프라이즈로 아이와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세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시간에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냐는 것이죠. 같이 있어도 다른 데 전화하고 아이 혼자 놀게 내버려 두고 부모가 완전히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는 같이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뒤돌아보면 아이와 커넥션이 되어 웃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고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겨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이와 커넥션이 되어 웃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행동을 고치고 벌 줄까가 아닌 아이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아이의 감정 탱크를 먼저 채우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구분이 명확한 흑백론자여서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길 기대하는데 아이가 그러지 못할 때 아이를 밀어내고 처벌해서라도 고치려고 하죠. 하지만 아이 행동의 의도를 알고 받아주면 아이의 감정 탱크가 채워져서 아이는 다시 자기 나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관찰자인 아이가 동생이 생기면 아기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사랑받겠다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퇴행 현상이 생긴 아이를 유모차에도 태워주고 기저귀도 해주면 필요가 채워져서 안 하게 됩니다. 밀어내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야 대신에 아이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면 아이는 더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부모가 화날 때 아이를 옆집 아이 대하듯이 하라고 하죠. 즉,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아이를 보라는 뜻이죠. 아이를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손님이 화나게 했다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손님이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않는 것처럼 손님이다를 외치고 비난, 평가, 분노의 감정을 빼고 본 곳을 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말하세요. 어린아이의 경우 손을 안 씻고 식탁에 오면 손 씻어 대신에 식탁에 오기 전에 뭘 해야 되지? 하고 물어보세요. 가방을 안 치우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제대로 하는 적이 없어. 대신에 가방이 현관문 앞에 있네. 가방은 어디에 둬야 되지? 혹은 짧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방 하고 말해보세요. 비난 잔소리가 없으면 아이는 더 잘 협조합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면 아이는 네 밖에 못하는 좀비가 됩니다. 가방 갖다 놔라, 이따 가라, 자라, 추운데 코트 입어라 하면 네 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생각하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밖이 추운데 안 춥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밥 먹고 그릇은 어디에 둬야 하지? 하고 물어보면 아이가 아하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도울 수 있어요. 좀비로 만들지 말고 생각하는 로댕이 되게 하세요.
단답형의 지시가 아닌 호기심을 가진 의문형으로 물어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훈육할 때는 사랑의 목소리로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하세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먼저 받아주어 화가 많이 났나 보네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알려주는 대안을 주세요. 때리면 아프니까 말로 해. 던지면 다칠 수 있으니 얼마나 화났는지 그림으로 그려볼래? 아니면 샌드백을 쳐볼래? 소리 지르면 귀가 아프니 작은 소리로 말해줄래?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연습하게 하세요. 어려서는 역할놀이, 인형놀이를 통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감을 연습시키면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도 줄어들고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너를 때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네가 친구를 때리면 친구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친구가 하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으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도 너도 모두 즐겁게 놀 수 있을까? 하고 미리 리허설을 통해 연습하면 아이도 부모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아이도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책을 다 읽어줬는데 또 읽어달라고 하면 안 돼, 이제 잘 시간이야 대신에 그래, 내일 더 읽을 수 있어. 밥을 안 먹고 디저트를 먹겠다고 하면 밥 안 먹으면 디저트 없다 하고 위협하는 말투로 하지 말고 그래, 밥 다 먹으면 디저트 먹자 라고 하면 아이는 할 수 없다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훈육은 공감을 먼저 하고 아이가 좋은 결정,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어려서는 리밋과 바운더리를 통해 도와주고 서서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육아는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잡아주고 가르쳐 주지만 서서히 스스로 혼자 타게 손을 놓으면 됩니다. 배우기까지 아이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할 것입니다. 부모도 한번 가르쳤다고 아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에 힘들지만 인내를 가지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돼? 바보야? 하지 마시고요. 아이는 배우는 중이고 안 올 것 같지만 아이가 스스로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